또 하나 이제 문법 교육의 역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좀 무겁습니다. 강요받는 영어의 올바름이란 타이틀로 붙여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예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어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옮기면 가장 먼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have가 들어가겠죠. People's English having the trouble. People's English in the trouble. People's English at the trouble. People's English on the trouble. People's English struggle. People's English within the trouble. 총 6개의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문장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제시 가능하시면 답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지만 이 중에서 맞는 답은 이 모두가 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전치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전치사를 이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안에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at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o는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struggle은 말 그대로 엉망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동사죠. 그리고 with는 함께 있는 것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ople's English in the trouble, at the trouble, on the trouble, struggle, 그리고 English within the trouble. 물론 정확하게 풀이한 거는 이 첫 번째 문장이 맞는 거지만 원어민들이 회화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굳이 정확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애들이 영어 시험을 보면 저 때도 그랬고 이제 지금 또 성인분들도 그렇고 영어 관련 시험을 보면 답을 하나로 강요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답을 강요를 받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학생들이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 오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제가 하나 또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하는데 다음 중 대화가 어색한 것은 해서 A. Goodbye Tom. B. Good night Yuna. 두 번째 예시는 Good morning Tom. B가 Good morning Yuna.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Good afternoon Tom. 그리고 B는 Good afternoon Yuna. 그리고 네 번째는 Good evening Tom. 그리고 B는 Hi Yuna.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 중 대화가 어색한 것은. 자,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볼 때 다음 중 대화가 어색한 것이 4번이기 때문에 4번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험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의 폭이 자꾸 줄어들어요. 생각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언어는 되게 감성적이면서 풍부하고 유연하게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험들을 거쳐나가면서 되게 정교해진 한정된 답만을 선택하게끔 강요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 생각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하나 보시죠. 자, 보기 예시대로 된 것은 있거든요. John이라고 읽겠습니다. John does not go to church. John is not going to church. 자, 보기대로 사용된 것은 이라고 해서 She does not play the piano. 그리고 출제자가 인정한 정답은 She is not going to play the piano.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래 문장도 맞아요. She is not playing the piano. 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냐면 출제자들이 영어 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서 계속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 10번과 11번의 예시는 이제 제가 논문에서 발견했습니다. 국내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오류라는 논문이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김성권 교수인지 학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논문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사진 하나를 보고 달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달리다는 영어로 뭐지? run. 이렇게 과정을 거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영어 듣고 영어 문장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짧은 문장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5문장, 6문장, 아니 5단어, 6단어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외우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외워서 한국 번역을 시작을 하고, 그거를 시각화를 해서 머리에 담고 기억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하고 싶으면 먼저 말하고 싶은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변화를 한 다음에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요.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상대방이 excuse me 라고 단순하게 말했어. What can I help you? 이거 이제 암기가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질문을 하게 되면 Can you find about my stuff? 내 물건 좀 찾을 수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한국인이 듣고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단한 대답을 해야겠죠. Sure, of course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듣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벙어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던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영어를 망치는 과정, 그리고 영어를 망치는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존의 학습법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계속 도전을 하는데 처음에 좀 하다가 다시 놓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하다가 놓고 또 처음부터 하다가 놓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을 해요. 왜냐면 뇌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어가 쉽다면 뇌는 즐겁게 수용을 하지만 여러분의 영어가 어렵고 복잡하고 막 하다 보면 절대 수용을 안 해요. 자, 여러분께서 서점에 가셔서 책을 고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영어 관련 책을. 자, 그러면 어떤 책을 고르시겠어요? 설명이 아주 많고 빽빽하고 페이지 많고 막 그런 이제 굉장히 지식이 많아 보이는 책을 고르겠죠. 저도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국의 문법을 그래머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한국에서 가르치는 영어 문법을 그래머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머는 간단한 말하는 규칙, 문어체로 쓸 때 간단한 규칙들을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문법 책들은 정말 모든 예외를 최대한 다 기록을 해놨어요. 모든 예외를. 근데 언어는 편하고 유연하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무한한 랜덤 같은 표현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스타일로 자신의 말과 의미를 전달을 하죠. 그거를 다 예외가 아닌 것처럼 책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를 다 수용을 하려고 책에다 적어놨어요. 그러니 읽고 머리 터지고 이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한국의 문법 위주의 교육의 폐해예요. 자, 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영어 회화를 아기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른들의 장점이 뭐냐면 성인들의 장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장점이 뭐냐면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명사이든 뭐든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립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되거든요. 말을 하기 위해서 조립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되거든요.